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뱁슨 칼리지라고 생성형 AI를 대학 교육하고 또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대담하고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CIO 코리아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뱁슨 칼리지. 들어본 것 같습니다. AI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기술 따라간다기보다는 에듀 AI 혁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교육의 미래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AI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 효율을 높이고 또 행정 업무는 간소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 대비하는 데 활용하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제 영향 같은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뱁슨 칼리지의 구체적인 AI 통합 전략,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 앞으로 계획까지 좀 핵심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에듀 AI 혁신 프로젝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2023년 가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사 과정이랑 행정 업무, 거의 모든 영역에 생성형 AI를 통합하겠다는 거였죠. 네, 상당히 큰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 CIO인 패티 파트리아라는 분 인터뷰를 보면 이 생성형 AI가 대학 교육의 판도를 아예 바꿀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도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고 하고요. 몇 가지 도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봤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될 게 아니구나. 좀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걸 절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교육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 핵심 과제였어요. 모두에게 생성형 AI의 장점, 가능성도 알려줘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이나 책임감 있는 사용법, 이런 걸 교육하는 게 필수였죠. 파트리아 CIO도 AI 도구가 교수님들한테 기존과는 다른 수업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그래서 뱁슨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나요? 작년 초까지 다 도입했다고 하던데. 네, 정말 신속했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일단 AI 기초 소양을 위한 AI 기초 인진서 프로그램, 이걸로 벌써 150명 이상이 취득했고요. 150명이요? 와.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라이센스, 이건 전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종의 AI 비서 같은 거죠. 학습 쪽에서는 수학 과목 AI 튜터인 수학봇, 이걸 도입했고 또 AI 활용 현황을 주간 단위로 추적하는 대시보드도 만들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AI 분석을 전담하는 수석 책임자도 채용하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AI 관련 토론하고 학습하는 제너레이터라는 실험실 공간도 만들었어요. AI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은 당연히 운영했고요. 와, 정말 다각적이네요. 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그리고 전략 수립까지 다 포함된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죠. 기술, 교육, 전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는 거. 특히 저는 그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실제 학습이나 문제 해결에 협업자로 활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학원 비즈니스용 인공지능 과목 사례가 있던데요. 학생들이 직접 로코드나 노코드 도구, 그러니까 코딩 없이도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로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글쓰기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옵션을 비교하고 심지어 가격 전략까지 제안하는 말 그대로 협업 파트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가죠? 네, 그래서 파트리아 CIO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정들을 다시 검토하고 훨씬 더 정교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그 MSL이라고 기업가 리더십 경영 석사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는 학생들이 맞춤형 생성형 AI 에이전트로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체화하는 데 활용했대요. 사업 아이디어 실험이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 에이전트에 실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탑재하고 또 현실적인 고객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가상 인터뷰까지 진행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가상 고객 인터뷰까지요?
와, 이건 정말 실질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시간은 확 줄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빠르게 정교화할 수 있었던 거죠.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심지어 리스크 코치라는 AI 에이전트도 활용해서 사업 모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관리할 방안까지 제시받았다고 하니까요. 리스크 코치. 네. 결국 스타트업 실험 속도는 높이고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는 깊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이건 정말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AI랑 같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되나도 놀라운데 이게 대학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화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 업무 부담 줄이는데도 AI가 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IT 부서, 마케팅, 입학처, 재무, 인사팀 등등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업무에 주로 쓰이나요? 주로 콘텐츠 작성이나 편집, 설문조사 만들고 분석하는 거, 리서치, 심지어 코딩 지원까지 범위가 꽤 넓죠.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서는 M365 코파일럿으로 광고 문구나 이메일, 프레젠테이션 초안 같은 걸 빠르게 만들고요. 입학팀에서는 코파일럿으로 등록률 예측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인사이트 뽑아내고 등록금 책정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대요. 등록금 책정에도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상당한가 보네요. 네, 실제로 지난 4월에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3%가 AI 덕분에 혁신성이 높아졌다. 또 74%는 업무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와, 직원 만족도까지. 이건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직원 중에 절반 이상, 53% 정도가 코딩 경험이 없는데도 직접 AI 봇,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작은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비전문가들도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군요. 네, 그래서 뱁슨에서는 올가을에 직원들이 팀을 짜서 실제 업무 문제를 AI로 해결해보는 해커톤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실습 기회를 주는 거죠. 비전문가들도 AI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네요. 멋지네요. 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 덕분인지 뱁슨 컬리지가 2025 CIO 100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기술 혁신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아, CIO 100 어워드 수상.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7월부터는 AI 2.0 플랜, 이건 추진한다고요? 맞습니다. AI 2.0 단계에서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는 좀 더 고도화된 활용 방식을 탐구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고도화된 활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콘텐츠를 AI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다거나 AI를 활용해서 강의 방식을 아예 재구성한다거나 더 지능적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까지 다루는 멀티모달 도구 활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멀티모달까지. 정말 다음 단계로 나아가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AI 전략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리아 CIO 말처럼 그냥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교육에서 AI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 정의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뱁슨 컬리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에듀 AI 혁신이라는 체계적인 전략 아래 생성형 AI를 교육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말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교육, 활용 지원, 또 전략 수립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잘 구축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직원들은 업무 효율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학의 성공 사례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나 또 직장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AI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협업이나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뱁슨이 코딩 경험 없는 직원들에게도 AI 봇 제작을 장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직접 로우코드나 노코드 AI 도구로 활용해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